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책을 읽다가 문장에 밑줄을 그어본 적 혹은 필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문장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다라는 마음과 함께요. 그 문장들은요,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조금씩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속의 문장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거겠죠. 당신이 더 나은, 더 멋진 삶을 살아갔으면 해서요. 어느 문장을, 어느 글귀를, 또 어느 책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건 사랑일 겁니다. 운명을 만나듯 어느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던 것처럼 오늘 이곳 우리 산책할래요에 머물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108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네, 2월 24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은 문화가 있는 곳을 향해서 문화행 열차를 타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책 원북 원부산입니다. 지난 14일 원북 원부산이 올해 책 선정을 위한 후보 도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부산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부문별로 최종 한 권씩을 뽑게 되는데요. 부산 시민들이 선택한 올해의 책은 무엇이 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보면서 우리 산책할래요 108번째 산책,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원북 원부산 운영위원장이신 김승용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마 작년에 듣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올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북 원부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김승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원북 원부산이 이제 20년이 넘는 동안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올해 책 선정된 작가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원북 원부산이라는 브랜딩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원북 원부산은 그 2004년부터 책 읽는 부산, 네. 생각하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가 주최를 하고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범시민 독서생활화 사업입니다. 부산 시민이 함께 읽고 책으로 하나 되는 부산을 위해서 매년 어린이, 청소년, 그 일반 독서 대상별 한 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네. 작가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문화 공연을 하며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사업의 굉장한 팬입니다. 원북 원부산 이게 최종 후보 도서, 그러니까 올해의 책이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선정 절차도 궁금하거든요. 예, 또 한 해 그 원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서 선정위원회를 1년간 운영을 해서 원북 후보 도서를 모으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제 시민들이나 독서 관련 단체 등의 추천 도서와 또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이달의 책도 취합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원북 후보 도서 한 500여 권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원북 원부산 운영위원회에서 단계별로 압축을 해요. 네. 그래서 독서 대상별 최종 후보 도서 각 3권씩 모두 9권을 선정을 하고 네. 이제 이 9권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 투표를 한 달간 실시해서 올해 원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집된 후보 도서 500여 권을 대상으로 압축을 하고 이제 총 9건에서 시민 투표로 올해 원북을 선정하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올해 원북 후보 도서 9건을 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원북 후보 도서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이렇게 3개 부문에서 9건의 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게 책이 9건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어린이 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숙 작가님의 경성기억극장, 또 김탄리 작가님의 나를 찾아줘, 윤소란 작가님의 흰머리 아이, 천백모, 이렇게 3권의 책이 후보에 올라 있더라고요. 어떤 책인지 한 권 한 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 부분 그 첫 번째 후보 도서가 경성기억극장이에요. 네.
이 책의 배경이 1945년 일제 강점기 말기입니다. 이때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거듭하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눈길을 피해서 이제 조선을 해방에 몸을 바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 부모도 없이 그 경성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홀로 살아가는 중간 다시 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교수님. 예, 예. 네. 부모도 없이 그 경성에서 홀로 살아가는 주인공 덕구는 그 우연한 기회에 그 경성기억극장이라는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극장에는 사람들이 잊고 싶은 기억을 지워주는 기억 삭제 장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특이하죠. 네. 교사나 순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 극장을 방문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떤 과거의 기억을 없애버립니다. 특히 일본은 그 전쟁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의 기억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덕구 자신도 어느 순간에 예전에 독립운동가를 밀고 했던 기억을 본인이 지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 독립운동가가 바로 자신을 가장 잘 챙겨주는 이웃의 아저씨였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자기 마음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 기억을 지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도 사라지는 것인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어린이 부문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묵직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책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 도서는 그 나를 찾아줘입니다. 네. 이 책은 오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작품을 새롭게 써서 그 현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다세스 즉 다시 새롭게 쓰는 방정환 문학 공모전의 우수상을 탄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이 공모전에는 아이들도 이제 심사에 참여했는데 네.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이 이야기가 반전 또 신선해서 아주 많은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네. 그 주인공인 지훈에게는 특별한 동생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납치돼 사라집니다. 평소 동생을 귀찮게만 생각했던 지훈이는 동생이 사라지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동생을 사랑했는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납치라고 하는 낯설고 좀 무서운 소재죠. 그렇죠. 그래서 없어진 동생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특별한 동생이었던 하나의 정체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주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후보 도서 나를 찾아줘 김탄희 작가의 책인데요. 이미 또 방정환 문학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탔던 작품이고 이 공모전이 어린이들도 심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책들의 경쟁이 치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드네요. 세 번째 후보 도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흰머리 아이 천백모라는 작품입니다. 네. 백모는 그 흰머리를 흰 머리카락이죠. 그걸 그렇죠.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 아이의 머리가 흰이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눈에 확연히 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어릴 때부터 이 흰머리를 숨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또 결국에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외톨이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백모의 머리카락에 마법의 능력이 생깁니다. 마치 머털도사와 108류기에 나오는 그 머털도사의 머리카락과 같죠. 그러네요. 예, 백모는 이 능력으로 친구들을 도와주고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혹시 친구들을 잃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한번 마음을 열고 이제 백모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네. 머리 색깔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죠. 우리는 흔히 다르다, 틀리다 이런 걸 같은 뜻으로 오해하곤 하는데 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책 중간에 백모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반에는 특별한 친구들이 참 많네. 충치가 있는 친구도 있고 다리가 부러진 친구도 있고 이상한 모양의 점이 있는 친구도 있고 사실 각각 다르고 있는 부분들을 특별하다고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다르다는 걸 네. 인정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서로 존중해 줄 줄 안다라는 그런 감동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권을 소개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어린이 부문이었고요. 최연숙 작가님의 경성기억극장, 김탄리 작가님의 나를 찾아줘, 윤수란 작가님의 흰머리 아이, 천백모까지 어린이 부문 세 권을 소개해드렸고
자, 다음으로 청소년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수빈 작가님의 고요한 우연, 또 공선옥 작가님의 선제의 노래, 추정경 작가님의 15의 곰이라니 이렇게 3권의 책이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 책들도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첫 번째 후보 도서가 이제 고요한 우연입니다. 네. 요즘 아이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SNS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온라인에 접속해서 그들의 일상을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곤 하죠. 그런데 온라인 속 우리의 모습이 실제 우리와 똑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일부로 익명의 대상에게 호감을 얻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 SNS를 통해서 위로받고 한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수현이라는 친구인데 네. 아주 보통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SNS 자주 접속하고 또 자기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먼저 SNS에서 검색해서 알아보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비밀 계정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딱 요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특히 같은 반의 특별한 친구였던 고요하고 정우라는 친구를 동경합니다. 이름이 고요예요. 네. 자신이 아주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연이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전에 관심도 없고 또 존재감도 희미했던 우연이라는 또 친구에는 호기심이 생겨서 오히려 SNS를 통해서 찾아보거든요. 네. 그러다가 교실 안에서는 알 수 없었던, 즉 오프라인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 친구들의 사정이나 속마음을 온라인에서 읽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친구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NS의 익명성이 오히려 새로운 커뮤니티 또 그리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청소년들의 현 상황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시의성이 너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공감이 많이 되고 요즘 청소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른들이 봤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책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 도서 고요한 우연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후보 도서 선제 노래입니다. 잘 알려진 작가죠. 공선옥 작가입니다. 공선옥 작가가 주인공 선재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고 깊은 슬픔 속에서 선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네. 사실 자신이 선제가 되어서 또 슬픔을 가지고 슬픔을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슬픈 감정이 지배합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13살 선제가 갑작스럽게 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서 사랑해 줄 것 같은 할머니가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별을 할 수밖에 없고 선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배는 고프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이때 선제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과정이 그 할머니의 유골함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네. 이 여행을 통해서 할머니 말고도 언제나 가족처럼 나를 보듬어줄 이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누구나 이제 이 책을 읽게 되면 할머니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누군가의 이별을 떠올리게 될 터인데 그런 슬픔도 중요하지만은 이 슬픔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선옥 작가님이 직접 느꼈던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이 책에 녹여냈기 때문에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책 선제의 노래였습니다. 세 번째 후보 도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목이 15의 곰이란이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인데요. 네. 설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춘기를 맞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이상한 현상으로 갑자기 동물로 변해버려요. 이게 참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된 아이들이 부모님과 말이 안 통해 크게 싸우거나 네. 서로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 시기에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아이들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데 네. 이것을 이제 작가가 이제 동물화라고 하는 상상력으로 흥미롭게 그려냅니다. 네. 주인공이 태웅이라는 친구예요. 눈을 떴는데 하루아침 자기 곰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황당하죠. 네. 집안에 갑자기 곰이 들어와 앉아 있으니 신고까지 하려 드는데 태웅이는 나는 태웅이에요. 나는 곰이 아니라고 하지만 가족들은 곰의 울부짖음밖에 듣지 못합니다. 네, 네. 하지만 조금씩 이성을 찾고 가족들도 이제 곰이 태웅이었구나라고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동물화된 아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기린, 비둘기, 하이에나 자신의 성격을 닮은 동물로 변신한 10대들의 이야기가 네. 옴니버스로 펼쳐져요. 그래서 오. 동물로 변해 이제 가족들과 의사소통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 역설적으로 동물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에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게 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청소년 부문 책 3권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수빈 작가님의 고요한 우연, SNS 세대를 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지고요. 또 공선업 작가님의 선제 노래,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누구나 하게 되는 경험, 그 경험을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정경 작가님의 15의 곰이라니 좀 독특한 상상력으로 지금 소개만 들어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거든요. 이렇게 청소년 부문 3권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일반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아 작가님의 가녀장의 시대, 또 정두영 작가님의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그리고 김준용, 이상배 작가님의 세탁비는 이야기로 봤습니다. 산복 빨래방, 이렇게 3권이거든요. 이 책들도 한 권 한 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가녀장의 시대입니다. 네. 23년 그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투표에서 1위로 선정됐던 이슬아 작가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속 주인공 이름도 이슬아입니다. 아마도 우연일지 의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설 속 주인공이 작가이면서도 또 낮잠 출판사의 대표인데 네. 그 작가도 실제로 작가면서 자기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읽다가 이거 자전적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게요. 예, 이 작가는 그 딸이면서 네. 출판사의 사장으로서 겪었던 경험을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가녀장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가녀장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부장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쓰죠. 맞습니다. 네. 예. 가부장이란 말은 익히 알고 있는데 네. 흔히 그 반대로 이제 가모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죠. 이 가녀장이란 말을 만들어서 여성이 일종의 그 이 집안의 가장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것만 한다면은 뭔가 무슨 페미니즘 소설 같은 느낌이 그러게요. 들잖아요. 네네. 네, 그걸 넘어서서 이슬아 작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그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의 모습을 특유의 솜씨를 발휘해서 불편하지 않고 위트 있게 전달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소설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일상 속에서 서서히 변화건 우리의 현실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네. 기성세대는 많이 변하고 있네라는 점을 위트 있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네. 또 이 주인공과 같은 젊은 세대들은 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도 변하고 있구나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설입니다. 네. 예. 자, 일반 부문 첫 번째 후보 도서 이슬아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후보 도서가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 책의 작가는 그 울산과학기술원의 이제 정두영 교수이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전문의이기도 해요. 정신건강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현대 사회가 무척 빠르게 변화하죠. 네. 그래서 그 변화 자체가 너무 빨라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극명하게로는 이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단단하게 잘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찾아냅니다. 네. 이거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지속하거나 변경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교과서 같은 얘기도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또 실패가 낙오를 뜻하지는 않고 또 힘들 때는 타인의 도움도 받자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불확실성 네. 요즘 시대에 너무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 후보 도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정두영 교수님이 쓴 책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진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번째 후보 도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벌써 9번째 도서네요. 그러네요. 세탁비는 이야기로 봤습니다. 삼복 빨래방인데요. 이 책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 화제가 되었던 그 호천 마을에 삼복 빨래방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빨래방은 좀 이상한 빨래방이에요. 보통 빨래방은 빨리빨리 돌리는 회전율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예. 손님들이 빨리 와서 빨래를 빨리 끝내고 그래 다음 손님을 받을 텐데 이 빨래방을 운영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마을 어르신들이 되도록 오래오래 빨래방에 머물면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탁비도 무료예요. 예. 그래서 세탁비 대신에 이야기를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청년들은 이 실화인데 이 지역 언론사의 기자들입니다. 이 기자들이 생생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낼 걸 고민하던 차 예. 1950년대 이후로 우리 부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삼복도로에 빨래방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 부산은 좀 산지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삼복도로의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어서 오랫동안 우리 부산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빨래방을 차리고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전해주고 싶다라는 일념 하나로 꿋꿋하게 이제 빨래방을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사회의 실제 모습과 우리죠 부산의 실제 모습과 또 그곳에 살고 있었던 분들의 호흡을 좀 듣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후보 도서 세탁비는 이야기로 봤습니다. 산복 빨래방까지 일반 부분 세 권의 도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교수님, 근데 작년에는 부산 부문이 따로 빠져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는 그냥 일반 부문에 흡수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독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네. 책을 검토해 보면 부산에서 생산이 된 책들이 네.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9권 안에 부산 이야기를 담으려고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네. 부산을 소재로 또 부산의 경험들을 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네. 책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원북 원부산 후보 도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야 지금 이렇게 9권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500여 권을 이제 추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면 그해 독서 트렌드도 보일 것 같아요. 올해 독서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저희가 작년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전반적으로 나를 찾는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책,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거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또 서로를 외롭게 만들고 이른바 우리가 공동체 정서가 더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극복하려는 어떤 역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돌봄이나 위로 이런 것들이 올해는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선 이 투표가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막 책을 9권, 10권 다 읽기에는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 책 좀 궁금하다, 읽어보고 싶다, 좀 꽂히는 책이 있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투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원북 원부산 이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교수님? 투표가 마무리되는 게 3월 14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 투표지도 이제 취합을 하거든요. 아마 3월 19일쯤이면은 올해의 원북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원북 원부산 이제는 부산의 하나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막 SNS 쇼폼에 좀 절여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맞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일이 저는 정말 가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떨 때 좀 좋은 감정들을 느끼십니까? 예,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호흡이 길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쇼폼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어떤 화면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 네. 이게 길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흘러가고 있는 요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찾는 거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책을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고 하나 되는 부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20여 년 동안 진행해 오는 동안에 조금은 그래도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약간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 뿌듯함을 더 크게 느끼셔도 될 것 예.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북 원부산 지금처럼 부산 시민분들 넓게는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께서 또 책을 같이 읽어주시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부산 시민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네. 많은 시민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원북을 선정하고 또 네. 그 뒤에는 선정이 된다 하면은 이 책이 그 공공도서에 다 뿌려질 거거든요. 네. 반드시 읽고 함께 토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되는 부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원북 원부산 운영위원장이시자 김승용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08번째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원북 원부산 운영위원장이신 김승용 교수님도 이 투표 독려를 해주고 가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시민도서관과 같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투표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산책할래요에서도 이제 책이 선정이 되면 선정됐던 책의 작가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시민 투표를 거쳐서 부문별로 올해 원북이 선정이 되면 이제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책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선 어린이 도서가 3권이었었죠. 네, 경성기억극장이라는 책, 또 나를 찾아줘, 흰머리 아이 천백모, 그리고 청소년 대상 후보 도서가 고요한 우연, 선제 노래, 15의 고미란 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대상 3권이 가녀장의 시대,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세탁비는 이야기로 받습니다. 산복bal레방 이렇게 총 9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109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